매일 출근할 때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이다. 미국 뉴욕에 있는 한 간호사가 마스크 같은 보호 장비가 부족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한 말입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에서 세계 최대 마스크 제조회사 3M과 마스크 제조 세계 2위 허니엘이 있음에도 지금 미국에서는 의료진조차 마스크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은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마스크뿐만 아니라 인공호흡기까지 부족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해 GM과 같은 기업들에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와 사이가 좋지 않은 GM과는 협상이 결례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미국은 초기에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마련한 진단키트에 결함이 있어 오랫동안 제대로 된 검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정부와 기업들이 엇박자가 미국은 11일째 확진자가 48만 명에 육박하며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의 기업들은 정부와 국민들과 하나로 움직이며 총력전을 펴며 확산세를 성공적으로 막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외신들은 한국 방역에는 한국 기업들의 강력한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내에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지자 글로벌 기업 삼성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삼성은 전세계 진출한 해외 법인을 통해 캐나다, 콜롬비아, 중국, 홍콩 등에서 마스크 28만 4천 개를 긴급 확보했으며 이를 국내로 수입해 전국 제9협회를 통해 대구 지역에 기부했습니다. 또한 삼성은 해외 마스크 원단 제조업체와 계약해서 53톤의 부직포 원단을 수입했습니다. 이는 마스크 5,300만 장을 만들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정부가 해외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있어 삼성이 가진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해 주도적으로 해결해 준 것입니다. 또한 삼성은 화진산업 등 마스크 제조업체에 생산설비 전문가를 파견해 생산공정 개선 작업과 기술 지도를 해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일일 마스크 생산량 92만 개를 단숨에 139만 개로 51%나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LG는 3월 초 LG 상사 해외법인에 의료용 방호복 1만 벌을 확보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확진자가 급증하며 의료진이 사용할 방호복과 고글, 마스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LG 상사는 대만, 싱가포르, 호주 등 12곳의 해외법인과 지사를 총동원해 방호복 생산업체를 수소문한 결과 결국 단 5일 만에 방호복을 확보해 대구 경북 의사회에 전달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자신들이 가진 인프라를 총동원해 빠르고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삼성과 LG 등 한국의 기업들은 한국을 살리는 역할을 한 데 이어 더 나아가 외국의 상황까지 돕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9일 영국 국립보건원 나이팅게일 병원에 스마트폰 2,000대와 전화기 살균기를 기부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기부하기로 한 갤럭시 X 커버는 산업 현장 등 혹독한 환경에서 사용되도록 특화된 러기드폰으로 장갑을 착용하고도 사용할 수 있고 일반 스마트폰보다 내구성이 뛰어나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삼성은 사흘 한 달 동안 영국 국립보건원을 위해 5개 광고를 지원하고 삼성 스마트 TV에서 공중보건 안내 광고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때 미국의 반대에도 중국 화해를 선택했던 영국은 최근 사태에 대한 중국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고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은 화해의 선택에 대해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영국에게 진단키트를 수출하는 동시에 삼성전자는 영국의 상황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있어 앞으로 영국 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G그룹 4개사는 지난 6일 인도네시아 정부의 5만회 검사 분량의 진단키트를 기부했습니다. 이번 기부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지원 요청에 따른 것으로 LG 상사가 주도적으로 나서 국내 생산 제품 중 여일분을 확보한 것이었습니다. 진단키트를 전달받은 바흐리 라하달리아 투자조정청장은 인도네시아에 오랫동안 투자한 LG는 다른 해외 투자 기업의 좋은 모범이며 진정한 친구라며 한가족처럼 어려움을 나누려고 하는 LG의 기업 정신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처럼 해외에 진출한 한국의 기업들은 각국의 위기 속에서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며 신뢰를 쌓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위기 속에서 한국 정부와 국민들과 함께 한몸처럼 움직였고 결국 위기를 이겨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한국 정부, 한국 기업들은 전 세계 국가들을 도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월 한국의 상황이 막 좋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시점에 안타깝게도 중국에서는 여러 루머들이 돌았고 한국인들이 졸지에 회피 대상이 되는 등 삶 속에서 중국과 교류가 있는 수많은 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분통을 터뜨렸고 이는 국가 차원의 경제적 분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후 변화의 조짐이 보일 때마다 그 상황들을 알려드렸는데 3월 말로 들어가는 현재 그들의 인식 수준은 이제 완전히 안정화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180도 바뀌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에 대한 오해들이 거의 다 풀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매체들과 온라인상에서 전해지는 정보들이 그 양적 질적 수준 모두에 있어 완전히 최근 서구권 외신들이 바라보는 한국과 동등해져 있습니다. 적어도 일본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역시 체제의 경직성에서 출발한 여론의 빠른 변이가 이런 것이구나 실감하게 됩니다. 먼저 현재 중국의 상황을 정리해보고 여러 매체들의 보도 내용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최근 그들이 보여주는 이러한 완전한 수준의 사실 보도가 생각만큼 쉽지 않다고 봤던 건 바로 옆 한국에서 자신들과 같은 거대한 통제가 없이도 훨씬 더 잘해내는 걸 국민들이 알게 되는 건 중국 당국에 도움이 되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사실 보도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의 보도는 어떤 수준을 보이고 있을지 종합적으로 항목을 정리하고 이어서 기사들을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 보신 내용에서 더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었는데 실제는 한국이 잘하고 있었구나 라는 현실 인식의 전환이었다면 이제는 보도의 주안점이 더 진화하여 자신들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타개해 나가는 한국의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는 다시 5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중순까지만 해도 한국의 조기 대응, 조기 해결에 초점을 맞췄었는데 이제는 봉쇄가 없이도 빠른 안정화를 이루어냈다는 보도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졌습니다. 타이틀을 아예 그 제목으로 뽑는 기사들이 가장 많이 보입니다. 중국이 이 부분에서 특히 약점이 많습니다. 이번 일이 생겼을 때 병원들을 급조해 지원하던 모습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중국이 많은 산업 섹터에서 한국을 추격하고 잠식해왔지만 아직 넘사벽 수준으로 격차가 벌어져 있는 부분이 바로 의료 서비스입니다. 어쨌든 한국은 이번에도 이 부분의 강점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제어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모든 기사에 빼놓지 않고 들어갑니다. 드라이브스루, 워킹스루 대표되는 독창적 방식들이 이젠 언론들에서 온전한 형태로 조명되고 있습니다. 중국도 각종 온라인 플랫폼이나 휴대폰 기반 기술에 있어 급속히 발전하면서 한국이 휴대폰 온라인 기술과 그 활용에 있어 최강국이었던 점을 잊고 있었는데 이번 일을 통해 다시금 그 점들을 상기하게 된 것 같습니다. 즉 자신들과 비슷한 여러 플랫폼들을 활용하면서도 훨씬 더 발전된 방식들을 채택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점들에 있어 빠른 스피드를 동반했다는 점, 그리고 각종 테스트나 기술 구현에 있어 정확도가 높다는 점을 수치를 들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담은 대표적인 기사들을 몇 개 보시겠습니다. 대부분의 기사들이 장문의 형태로 아주 자세하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한국의 조치들을 벤치마킹하려는 의도로까지 이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여전히 만연하고 있는데 한국은 어떻게 제어가 가능한가? 간과되고 있는 한국의 현대적 조치들. 성신뉴스에 올라온 매우 분석적인 이 장문의 기사는 한국이란 국가의 저력에까지 시야를 확대합니다. 바다 건너 한국은 전 세계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초기 발발에서 변곡점이라 할 수 있는 안정화까지 불과 20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한국은 어떤 비상대응 시스템과 통제 메커니즘을 보유하고 있는가? 한국은 2차 대전 후 새롭게 독립했고 대국들의 영향을 받는 지리적 정치적 딜레마로 인해 작은 국가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의 규모는 작지 않다. GDP는 러시아와 비슷하며 1인당 GDP는 3만 달러를 넘어 러시아의 3배에 달한다. 현대적인 산업 시스템을 가진 선진국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번 새로운 도전 과정에 있어서도 한국의 시스템은 합격점을 받았으며 이는 여러 세계적 조사들에 의해 증명되고 있다. 북경대의 유커핑 교수는 한 국가의 지배구조가 현대화되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개의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얘기했다. 바로 공공기관의 제도화와 표준화, 민주화, 법에 의한 지배, 효율성, 조정기능이다. 완벽한 정부제도 운영과 통치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공공기관이 필요하다. 이번 일로 한국이 보여준 통제 시스템에는 이러한 제도와 표준화가 완전히 반영되었다. 상황별 수준별로 적절한 비상 대응이 취해졌다. 이 시스템이 이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정치권과 관련 부서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진다. 한국의 조기 경보 및 대응 시스템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냈다. 그 가운데 보건복지부 산하에 CDC라고 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었다. 이들은 관리 매뉴얼에 따라 4단계의 경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위기에 각 단계마다 선제적이고 적합한 대응을 해냈다. 각 정책은 국민의 의지와 주권을 근본적으로 반영시켰다. 한국 청와대의 청원 게시판에는 관련한 각종 청원들로 가득했다. 여기에는 우리 중국과 관련된 내용도 있었고 모 종교정파와 관련한 내용도 있었다. 정부에 찬성하는 이들도 항의하는 이들도 모두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각종 사안에 있어 찬반 모두의 민의를 담는 과정이 된다. 헌법과 법이 공공통치의 최고 권위이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법을 능가하는 권한을 가질 수가 없다. 효율성과 경제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정과 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통치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이번 사태에 있어 한국의 유관부문은 2월 초부터 미리 키트 생산 업체들과의 조율에 나섰고 빠른 승인을 내주었다. 주당 40만 건에 달하는 테스트 능력은 한국의 통제 능력을 한층 더 강화시켰다. 기본적으로 최소 8개월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을 효과적인 선제 대응으로 대폭 단축시켰고 지금은 전 세계 수십 개 국가에서 수입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이 경제 강국으로서 생명공학 산업을 잘 발전시켜왔음을 함께 보여준다.
현대적 국가 통치 시스템에는 중앙에서 지방, 정부에서 사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도적 조정안들이 제시되고 전체로 통합된다. 이번 과정에서 우리는 한국 내 모든 정부기관과 지방정부가 각 조정 단계를 잘 거치고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하나로 뭉쳤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한국은 기본적으로 이번 상황에 억제 성공했지만 아직 경보 수준을 낮추지 않았다. 여기로부터의 도입을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이번 일은 새로운 창을 여는 것과 같다. 우리로 하여금 한국 통치 시스템의 현대성을 들여다보도록 만들고 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최근 중국의 보도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한국을 인정하고 배우자는 논조가 많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로 몇 개만 예를 들어 주요 대목을 실제로 어떻게 담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명백한 제어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경험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이 기사 역시 아주 자세한 상황을 전하면서 한국은 지역 봉쇄 없이도 해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언론들이 최근 가장 크게 조명하는 대목입니다. 한국은 도시를 폐쇄하거나 일을 중단하게 하지 않고 시민들은 원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데도 단기간에 놀라운 결과를 달성했다는 내용을 가장 중심에 놓고 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에 따르면 한국은 초기 가장 심각한 상황이었음에도 사전 대응 덕분에 이제는 가장 잘 제어를 하고 있는 모델 국가가 되었다는 내용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CNN이 3월 16일 보도한 일부 국가는 키트를 얻기 위해 난리가 났지만 한국은 여유있게 무료로 테스트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의회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왜 한국은 저렇게 해내는데 우리는 못하느냐고 지대하는 대목까지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 이야기를 하며 여러 외신들을 인용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 보도임을 최대한 강조하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방지하고 통제하는 방법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도 서울의 특파원을 통해 자세한 상황을 전합니다. 역시 이 기사도 한국은 봉쇄 없이 어떻게 제어를 할 수가 있었을까라는 대목에 가장 집중하면서 평상시 공중보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확립되어 있었던 점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체계적인 역할 수행이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4단계로 분류된 케어 시스템 역시 차별화되었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특히 온라인상으로 이동 경로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은 보편화됐고 각종 CCTV나 신용카드 기록 추적 등을 통해 동선을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다는 점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의 신용카드 보유율을 가진 국가라는 점과 방범 카메라에 있어서도 가장 보급률이 높은 국가 중 하나라는 점을 언급하며 다른 국가에서는 따라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도 여러 기사에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 방대한 기사는 내용 요약과 함께 댓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도 중단하지 않고 지역을 봉쇄하지 않으면서도 한때 한국이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여겨졌던 이유는 무엇인가? 역시 자신들과 달리 봉쇄 없이 해냈다라는 점을 강조한 이 방대한 기사에서는 한국이 이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컨트롤하고 있는 국가라면서 이는 다양한 국제 여론의 호평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한국의 드라이브스루나 워킹스루, 모바일 경보 탐지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크게 인정받고 있다고 전합니다. 사람들까지 인터뷰한 이 기사는 모든 한국인은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의료 부담이 적다는 내용, 수십 개의 국가로부터 키트 수출 요청받고 있다는 내용 등과 함께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BBC의 드라이브스루 실제 경험담까지 전하며 미국 외에도 영국, 독일, 벨기에, 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까지 이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제는 워킹스루까지 등장해서 차량이 없는 사람, 노약자 등도 쉽고 안전하게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다며 이 방식은 양측 모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추가로 이 기사는 자신들도 위챗 등의 모바일 앱을 통해 대응을 해왔지만 그와는 차원이 다른 한국식 응용 프로그램들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로 매우 정교하게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소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모델은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인정되었고 사무총장은 한국의 경험을 기꺼이 세계에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미국 조지타운대 카바나 교수의 한국의 새로운 접근 방식은 매우 효과적이며 일부 국가들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기사를 마감했습니다.